오늘은 한류 산업을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K-팝 테크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표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인데요. 원 대표님, 이번 스타트업도 정말 팬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나온 사업 모델 같아요.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글로벌한 서비스로 출발을 이미 하셨고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내재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의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글린미디어 그룹의 윤호기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아이돌 스타 투표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가파르게 성장세도 유지하고 있고요. 네, IB 창공 또 신용보증기금 네스트 기업에도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글린미디어 그룹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 회사는 일단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먼저는 팬덤 플랫폼으로 시작해서요. 그 팬덤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요즘의 어떤 구독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더더욱더 붙여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 유행하고 있는 IT와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제대로 된 융복합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지향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팬들이 직접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무척 독창적이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또 확실해 보입니다. 운영 중인 스타패스 플랫폼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스타패스 플랫폼이 지금 런칭한 지는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지금은 이제 110만 명 정도의 사용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오기 전에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한 10개 정도의 투표 플랫폼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의 어떤 다른 점은 저희가 음악방송하고 연계한 첫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들에서 많이 탈주를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투표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뉴욕타임즈 전광판 광고에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그 기대감도 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팬심들을 정말 자극하는 좋은 포인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게 그동안 어떤 스타들이 투표를 통해서 광고가 진행이 됐고 또 이런 광고를 통해서 글로벌 인지도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컸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은 해체했지만 워너원 친구들하고 많이를 해서요. 뭐 강다니엘이라든지 박지훈이라든지 하성운 뭐 그리고 이제 SM의 많은 아티스트들 뭐 샤이니라든지 뭐 레드벨벳이라든지 뭐 그런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핫한 아티스트들 그리고 탑 아티스트들은 거의 다 거기에 저희를 통해서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그 어떤 그 팬덤들은 사실 저희 투표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은 과열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그들 간의 결속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팬덤이 약했던 팬덤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이 팬덤이 모였던 가수들도 실제 있었고요. 원래 작곡자이자 프로듀서셨고 네. IT 플랫폼 사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로 창업하신 건가요? IT와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지면 뭐 2배, 3배 이상이 아니라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서비스들이 되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단한 서비스라기보다는 뭐 IT의 내용을 담아서 저희 엔터테인먼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IT적인 요소들을 계속 넣어서 왔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쌓은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 스타패스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 모델도 지금 나온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방송사와 공식 차트를 운영을 같이 하는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모델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함께 이제 이런 차트들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공식적인 차트에 대한 부재성이 계속 돼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원 뭐 사기라든지 음원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그간에 이제 방송국하고 계속 연계해서 해왔던 이런 일들 조금 더 투명성 있고 또 조금 더 공정하게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차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기 차트, 빌보드 차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확장성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비스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숫자적인 성장세가 궁금한데요. 그 부분과 또 이런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뭐 남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팬들이 원하는 앱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마케팅을 해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한 마케팅은 팬들하고 소통한 것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역으로 이벤트를 걸어서 누구에게 투표해 주세요 하면은 치킨을 쏩니다. 누구한테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뭐 스타벅스 뭐를 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팬덤을 또 모으더라고요. 이게 이제 총대라는 시스템인데요. 그들끼리 혼자 하면 너무 약하니까 그들끼리 조합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선순환적인 과정이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고객님들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성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씩 계속 붙여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110만 명까지 지금은 달성을 했고요. 저희가 뭐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방송들과 해외 유저들을 더욱더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함께 간다면 뭐 금방 한 500만 명, 1000만 명까지 서비스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도 지금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네.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인가요? 네, 일단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서비스 이름은 스타플레이입니다. 어떤 이제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스타플레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별들, 그러니까 스타들을 보고 여기서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노는 개념이라 가지고요. 여기서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글들을 서로 쓰게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간에 메신저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이 안에서 영상을 공유하고 또 자기의 한 일들을 일상을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타플레이를 계속 확장성을 있게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팬들이 그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이 투명성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사실 한 번도 조작을 해본 적도 없고 팬들이 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순위들이 나가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떤 그런 공정성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좀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조금 더 보여주고자 블록체인 서비스를 여기에다가 한 꼭지를 붙여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은 저희가 이제 전문 기술하는 회사와 해외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요. 그 회사에서 결제 시스템과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붙여서 이 새로운 플랫폼에 붙일 예정입니다. 사실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똑같이 사용할 뿐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한 것만 블록체인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사실 나의 투표 기록이 다 볼 수 있고 어디에 투표했다가 다 공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까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확장에 대한 개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IT 기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블록체인도 하나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로 소개해 주셨는데 뭐 블록체인 외에도 어떠한 IT 기술이 향후 접목이 될 예정인가요? 이제 또 하나 이제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든요. 그 조인트 벤처에서는 방송국, 그러니까 실제 방송에서 TV에서 볼 수 없는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VR 컨텐츠들, 무대에서 모습은 무대에서 모습으로 TV에 보고 그 이외의 모습들을 정말 실제 함께하는 것처럼 5G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VR 컨텐츠를 구현을 하려고 지금 통신사들과 협의를 해서 이미 시작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해외 시장도 준비 중에 계신가요? 예. 그러시다면 구체적인 어떤 타겟 시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동남아들의 방송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사실 미얀마 쪽에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SBS하고 합작을 해서 제작했던 방송이 이제 갤럭시 스타라는 방송이 있었었는데요. 이 방송에 이제 제가 프로듀서를 맡으면서 이 방송을 만들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해외하고 합작한 첫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률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정말 대박이 났어요. 저도 거의 출연을 했는데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사람들이 다 말을 걸고 제가 편곡하고 만들었던 노래가 모든 곳에 다 나오고 택시기사들이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파급력들을 많이 이제 느꼈거든요. 얼마나 K-팝이 이쪽에서 파급력들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또 이제 베트남,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로 계속 보다 보니까 베트남 친구들이 K-팝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VTV라는 곳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올해 말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이제 이전에는 K-팝만
해서 K-팝으로 해외에 계속 진출을 했다면 사실 이제는 버전 2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현지의 사람들을 만드는 건데 이것들을 어떤 한국의 시스템, 그러니까 K-팝 시스템이 굉장히 독창적이거든요.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작 시스템 환경들을 가져가서 그 나라에서 함께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그 나라의 새로운 것들을 또 이제 구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들이 저희 플랫폼에 메인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투표부터 영상부터 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부터 뭐 마천다이징부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류테크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내공, 차별화된 경쟁력, 뭐 지금까지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또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저희의 직원들은 다 누군가의 팬입니다. 어떤 아이돌, 어떤 남자 아이돌의 팬이고, 어떤 여자 아이돌의 팬이고, 뭐, 누구는 핑클의 팬이었고, 누구는 오마이걸의 팬이었고, 누구는 워너원의 팬이었고, 누구는 BTS의 팬이고, 다 누군가의 팬입니다. 그런데 그 팬의 레벨이 그냥 좋아하고 나는 이 스타를 TV에서 보면 좋아요 레벨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돈을 내서 앨범을 사서 팬사인회를 가고 그들을 만나러 콘서트를 쫓아다니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연구해서 그들을 위해 그런 이벤트들을 열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직원들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경쟁력은 누구보다 팬심을 잘한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고객의 니즈를 잘 알고 있다. 어떤 이런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최종 평가를 이제 해볼 시간입니다. 일단 투자 라운드가 궁금한데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일단은 사업 초기부터 매출 발생이라든가 특히 수익성 관점에서 이미 굉장히 사이저블한 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리즈 A 펀딩을 약간 건너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관 투자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시리즈 A 펀딩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죽음의 계곡이라든가 그런 데스밸리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 기업가치 얼마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밸류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상당히 고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시고 사실 저는 약간 좀 초반에는 이 사업 자체가 한류의 어떤 의존도가 높지 않은 한류의 어떤 성패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이 뚜껑이 열릴 수도 있고 또 지속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닫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대표님 말씀하셨던 특히 뭐 베트남 시장이라든가 구체적인 타겟 국가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실제 또 프로덕션에 참여를 하셔서 그러한 또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또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볼 때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더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윤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계획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사실은 여러 선배님들만큼 오래 해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많은 유저들이 이제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더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올해 안에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 300만 명을 더 넘게 돌아보고 한 3년 안에는 500만 명 이상 많은 팬덤들을 더욱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계획이 한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이거 이외에도 다른 또 생태계를 다른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협의 중이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생태계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는 중국의 아예 음악 방송 시스템, 이 문화를 만들어서 플랫폼, 그러니까 음악 플랫폼과 그런 영상 플랫폼과 함께 공유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프로듀싱하고 그 플랫폼들과 함께 연동을 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면 또 예를 들면 또 인도까지도 진출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에 계속 진출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K-팝이라는 말은 조금 떠나서요. K-팝을 베이스로 한 어떤 그 시스템이 베이스로 된 어떤 문화의 수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 한류 열풍을 이끌어가는 정말 세계적인 팬텀 플랫폼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의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거의 유니콘 기업 수준에 올라선 건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 K-팝 열풍을 기반으로 한류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새로운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